2021년 5월 21일 방탄소년단의 신곡이죠. 버터가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1위인데요. 한국인이라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지금은 세계 정상에 있는 방탄소년단.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하면서 성공을 거머쥐었던 걸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연습실 변화 과정으로 보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과정. 우선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데뷔 앨범을 낼 때 영상 속 연습실처럼 곰팡이가 피고 키키한 냄새가 나는 연습실에서 데뷔를 준비합니다. 거울에는 습기 때문에 김이 서려 계속 거울을 닦아가면서 연습을 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이 시절 방탄소년단은 사회의 억압이나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쿨포스쿨이라는 앨범으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목표를 정하는데요. 데뷔하고 신인상을 수상하겠다는 것이었죠. 신인상은 활동을 하면서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그 시절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대중성이 있는 음악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였어요. 하지만 방탄소년단 소속사에서는 대중성이 없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게 해주며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대중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탄소년단은 총 4곳에서 신인상을 수상해요. 처음에 데뷔할 때 얘기한 신인상을 수상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이뤄낸 거죠. 혹시 안무를 연습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연습실이 조금 더 넓어지고 이전 연습실에 비해 훨씬 쾌적해진 거 눈치채셨나요? 2015년도에 출시한 화양연화의 타이틀곡인 I Need You를 연습하는 중인데 청춘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아픔, 동시에 그 순간만이 지니는 찰나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담은 화양연화 앨범은 진정성 있는 음악과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노력으로 음악방송에서 첫 1위를 수상해요. 그리고 이맘때 열린 미국 콘서트에서 데뷔한 지 갓 1년 넘긴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는데요. 당시엔 이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이돌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SNS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성장 시기가 방탄소년단 데뷔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당시 대기업의 아이돌들은 데뷔와 동시에 지상파 3사 음악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로 이름을 알렸는데 빅히트, 그러니까 이제는 하이브죠. 하이브는 대기업 엔터와는 다르게 유튜브를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유튜브 시청자들이 방탄소년단의 진정성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 팬이 되기도 하고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나 가수들이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면서 유행을 시키게 된 거죠. 조금 더 접근성도 쉽고 방탄소년단의 진정성 있는 음악이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인기도 얻었고 음악방송에서 1위도 해봤으면 만족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방탄소년단은 꿈을 멈추지 않고 대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윙스를 발매하며 모든 음악인의 꿈인 마마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조금 더 넓어진 연습실 느껴지시나요? 영상에서는 멤버들이 안무 연습을 하다가 밖으로 빠지면 카메라 앵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방탄소년단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건네는 위로를 담은 You Never Walk Alone 이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인 봄날은 2021년인 오늘까지 음원 차트에 최장기간 진입 중인 노래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봄날 정말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튼 아이돌이 활동을 안 하는 시기에는 팬들이 좀 빠지는 현상이 있기도 한데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계속해서 팬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유튜브를 말씀드렸는데 방탄소년단은 휴식 기간에도 유튜브에서 계속 모습을 보여줘요. 일상, 소통 영상, 또 연습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팬들과 조금 더 쉽게 소통하고 V앱,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팬들의 공감을 얻고 아미들의 엄청나고 단단한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게 꿈이다 라고 말한 방탄소년단은 2017년 DNA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빌보드 차트에서 10위 안으로 들어간 뒤 1위를 꿈꾸고 있다고 자신들의 목표를 밝혀요. 방탄소년단이 영상 속에서 연습하고 있는 안무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방탄소년단이 말한 빌보드 200 차트 1위의 목표를 이루게 해준 페이크 러브입니다. 이별을 마주한 소년들의 아픔을 담아낸 앨범인 러브 유얼셀프 전 티어의 페이크 러브는 대한민국 음악 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1위를 거머쥐게 해주는 음악이었죠. 목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이뤄낸 셈인 거죠. 또한 기자회견에서 방탄소년단은 꿈은 크게 꿀수록 좋으니 빌보드 200, 100 차트에서 1위를 해보고 싶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기 쉽지 않지만 입 밖으로 나온 이상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면 소름 돋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날 이후로 방탄소년단은 유엔본부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표해 연설도 하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2019년 월드 스타디움 투어도 개최를 하게 돼요. 2020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노래 다이너마이트라는 신곡을 발매하면서 K-POP 차트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방탄소년단이 안무 연습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운동장만한 크기에 그동안의 안무 연습을 하는 장소 중 최고로 쾌적해 보이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습하고 있는 곡은 이번에 나온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입니다. 이번 신곡 역시 다시 한번 빌보드 핫 100 1위
1위를 차지하며 방탄소년단의 흥행불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방탄소년단은 기자회견에서 버터라는 노래로 올 여름을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고, 뮤비에서는 아미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죠. 심지어 이번에 맥도날드와 함께 전세계 49개 나라에 BTS 세트 메뉴를 출시했는데, 한국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BTS 세트의 인기로 인해 맥도날드 알바생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맥도날드 BTS 세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외국의 한 매장에서는 손님이 코레아라고만 말하는데도 직원은 BTS 세트를 건네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진짜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BTS를 모르면 현재의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방탄소년단은 세계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상태고, 방탄소년단의 브랜드의 가치는 비활동기에도 높게 평가되고 있죠. 빌보드 차트 1위라는 성과가 한 번이었더라면 유행으로 끝났겠지만, 여러 번의 빌보드 차트 1위라는 성과는 방탄소년단의 노력의 결과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데뷔 때부터 추구해왔던 대중성 있는 음악을 따라가는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 있는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누군가 들었을 때 공감이 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음악을 통해 방탄소년단만의 메시지가 방탄소년단을 세계 정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내 노력이 부질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꽤 많은데요. 오늘 방탄소년단 연습실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건, 목표를 이뤘을 때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는 방탄소년단을 보며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분명 어떻게든 통한다 라는 걸 새삼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방탄소년단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연구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